손 뻗어서 닫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요, 또 출근입니다. 포르쉐 입었어요. 포르쉐.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항상 지로는 아니지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더 빨리 퍼져나가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제가 주변에 사장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사장들을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뭘 것 같아요? 딱 이것만큼은 정말 공통적이다.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지나치게 포지티브해. 그러니까 물건을 일단 1000개를 찍어. 1000개를 찍어서 그게 팔릴지 어떻게 알아. 저만 해도 직장인 출신이다 보니까 물건 1000개를 못 찍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근데 생산하는 사장들 보면 보통 1000개야. 뭐 많으면 10,000개야. 10,000개를 일단 찍고 시작합니다. 안 찍고서 어떻게 물건을 팔아. 이게 팔릴 거라고 굳게 믿는 거야.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임대사업하는 사람들 부동산을 사놓고 이게 올라갈 거라고 믿어. 하다못해 유튜브를 해도 유튜브 카메라 대충 500만원에서 뭐 1000만원도 해요. 저희 1000만원짜리 카메라를 저희도 쓰는데 10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서 1000만원 이상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직원을 저희 10명 뽑으면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10명이면 한 달에 월급하고 뭐 직원 인건비에서 한 5천만원 이상 나가요. 5천만원 이상 나가는데 그래도 벌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직원을 뽑을 수 있지.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의 공통점은 다 포지티브입니다. 네거티브한 사람은 비즈니스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회사원은 될 수 있어. 근데 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존재들은 되는 거에다 배팅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돈을 거기다 집어넣고서 사장을 한 거지.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장은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사고회로를 갖고 있는 거죠. 모든 사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연구자도 마찬가지죠. 이걸 연구하면 결국에 답이 나올 거야. 부정적인 사람들은 연구해도 답 안 나올 거야. 이거 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연구해?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하면 끝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포지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장뿐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모두가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될 거라고 믿는 약간은 뭐랄까 나르시시즘이 있달까? 아니면 될 거라고 믿는 그런 낙관주의를 갖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비관주의를 갖고 있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발을 디딜 수가 없으니까. 냉소적으로 나는 해도 안 돼. 세상이 다 짜여져 있지. 내가 어떻게 저걸 하겠어. 아니,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다 기득권자들이 다 자기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마치 똑똑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은 성공 못한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 같지만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 뭐 하나라도 하려면 하다못해 복권을 사려고 해도 복권에 당첨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야 복권을 살 거 아니야. 그 생각조차 없으면은 복권도 못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저도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잠깐만, 얘는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왜 이렇게 삐딱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자꾸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마음가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현대나 기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로그. 만약에 현대가 포티투닷을 인수할 때 얼마를 썼냐면 뭐 전체 인수한 것도 아니야. 일부 지분 인수할 때 얼마 썼냐면 6천억을 썼습니다. 와, 6천억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물론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은 그렇게 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6천억을 준다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6천억으로 난 뭐든 할 수 있어. 6천억이 여러분 손에 있어. 일단 현대차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면 가장 6천억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저라면 기존에 있었던 틀에 박힌 현대의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만들 것 같습니다. 괴상망측한 거. 전기차라는 거는 가솔린 자동차와 달리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낼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차를 만들어? 차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GM의 군산 공장, 그거 팔았잖아요.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MS 오토텍, 명신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명신이 외주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일단 6천억짜리 회사를 만들어요. 그냥 맘대로 꿈꾸는 거야.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이제 한 30명 정도 돼요.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단 디자인은 외주 맡겨야죠. 어쩔 수 없어요. 파워트레인과 이런 것들 외주. 생산이 문제죠. 생산은 어떻게 합니까? MS 오토텍 시켜요. 그래서 지금 군산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는 어떻게 알려요? 브랜드는 모카에서 알리면 돼. 자동차는 그러면 누가 그 차를 사겠어요? 자동차 그 자체가 얘기하게끔 만들어야죠. 제가 원하는 자동차는 작고 2인승이고 뚜껑 열리고 이런 자동차, 그리고 딱 봤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고 RC카 같은 그런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는 자동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자동차들이 막 여기 캐릭터 라인이니 뭐니 막 꾸밈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말고 단정하게 그냥 쫙 선 하나로 이루어진 자동차,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막 무락부락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왜 굳이 저렇게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이코닉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런 면에서 저는 알파 모터스의 디자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 요 소형 자동차, 요거를 만든다. 요거를 만드는데 일단 주행 거리는 처음에는 짧아도 될 것 같아요. 한 250km. 250km면 충전을 너무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충전 속도는 빨라야 돼.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속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800V 시스템 당연히 넣어야 되고, 충전이 350kW 충전이 바로 딱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는 소형차, 단단하고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고 무게는 가벼워서 운전 느낌을 정말 즐겁게 만들어주고, 차체는 낮아서 카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낮았으면 좋겠어요. 배터리 팩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뒷좌석의 아래쪽을 판 자동차들이 많이 있는데 뒷좌석에 몇 명 탄다고 뒷좌석 아래쪽을 굳이 팝니다. 뒷좌석을 파지 말고 운전석 아래쪽을 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전석 아래쪽이 이렇게 팍 파여 있고 시트가 정말 낮아야 돼. 바닥에 정말 붙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리고 모터 소리가 좀 나야 됩니다. 모터가 웽 하는 소리가 나야 돼. 야, 이게 괴물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웽 하는 그런 순수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솔린 엔진에 순수한 느낌이 있는 차를 좋아하듯이 모터에서도 순수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현대에서 비록 투자를 받지만 현대하고 관계는 없어야 돼요. 현대하고 관계는 없어서 현대 매장에 전시하면 안 됩니다. 매장이 얼마 안 돼도 돼. 매장이 전국에 한 3개만 있어도 돼.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 서서 보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기존에 있었던 영업사원이 팔면 안 돼. 인터넷으로만 팔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영업사원들이 팔아야 돼. 어차피 전시장이 한 2-3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시장은 모델분들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어. PC 이런 거 필요 없고 일단 예쁘고 늘씬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멋있게 차에 그냥 그분들이 잠깐 앉는 것만으로도 차가 좀 반짝반짝해 보였으면 좋겠어.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그 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버 블로거들한텐 그냥 차를 한 달씩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컨텐츠 좀 제대로 찍을 수 있게. 시승장이자 스튜디오도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누구나 유튜브 꿈나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차를 가지고서 타보고, 그리고 시승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차에 셀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운트가 있어서 이 카메라가 여기 장착되고 스마트폰이 여기 장착되고 셀카 카메라를 붙일 수 있고, 벤츠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고 거기에 회의용 카메라가 있다 이러면서 회의 카메라를 여기다 떡 박아 놓지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내 카메라를 갖고 와서 거기다 붙일 수 있고 그 카메라랑 차가 싱크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붙여서 동시에 싱크돼서 그 영상 파일이 나중에 싱크된 상태로 딱 나오고 차에서 그냥 편집할 수 있어야 돼. 차에서 편집해서 유튜브 기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내가 오늘 편집한 내용이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 돼야 돼. 차에 탄 사람들 너무 적나라하게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건 싫어. 생성형 AI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얼굴을 되게 예쁜 만화처럼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차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뿌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요 안에 같이 사진으로 들어가서 내 인스타에 딱 업로드 되는 거죠.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인스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장을 열든 어떤 자동차가 나왔든 그게 인스타에 없으면 없는 거야. 유튜브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차가 없더라도 인스타나 유튜브에 그 차가 있으면 그거는 같이 있는 거야.
요즘은 그런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경험들이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자동화돼 있어야 돼요. 차 운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인스타를 이렇게 올려? 이건 진짜 안 될 일이잖아요. 차 운전하면서 리모컨 버튼 누르면 바로 올라가면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뿌이 하는 정도는 그건 괜찮잖아요. 그죠? 아, 뿌이 하면은 바로 인스타에 올라가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든지 이런 제스처 컨트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음성을 가지고서 안녕 모카 지금 인스타에 올려. 인스타 태그는 모카 만세 김한용 천재 이렇게 올려줘 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딱 올라가고, 이런 것들 돼야죠. 자동차를 만들 때 하드웨어의 순수성은 더 강조하고 이 차가 디지털 생태계 속에 들어있는 작은 하드웨어 부품이다 라고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차가 존재하는 실제 위치는 디지털인데, 그런데 거기에 물리적인 접점이 이 자동차다 라고 느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것이 자동차였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차는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지만 그렇게 강력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였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의 출력은 200마력일 거예요. 근데 이 차에는 게임이 있어. 디지털에서의 이 차는 1000마력입니다. 이 차의 핸들은 스티어 바이 와이어이기 때문에 이 큰 디스플레이로 내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1000마력은 게임 안에서 즐기고, 실제 도로를 달릴 때는 어떤 지점에서 지점으로 가는 거고 도심을 다니는 거니까 200마력이면 충분하지. 게임 안에서 이 3D 감각을 더 느끼게끔 하도록 만약에 서스펜션을 막 바꿔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너링을 할 때 차가 이쪽으로 기울어 막 이런 것들이 막 돼. 쫙 기울어. 앞뒤로 막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쫙 기울어. 이런 것들이 서스펜션이 막 움직이면서 막 사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와,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이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그 서스펜션을 갖고 승차감을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슥슥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근데 지나가 보면 없어. 과속 방지턱 어디 갔지? 서스펜션이 다 흡수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야, 진짜 좋겠다. 굉장히 그 참신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때 우리의 두 번째 차입니다, 이제는 패밀리도 함께 즐기세요 라고 하면서 거대한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당연히 기발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내의 여러 가지 공간을 진짜 넉넉하게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2배 정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대가 여기에 센터 디스플레이를 17인치 넣었잖아요. 32인치 넣어야 됩니다. 32인치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어야 돼. 이 앞좌석이 이 자리에, 뒷좌석에 앉아서 볼 때 이 앞유리에 이만하게 나오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게임할 때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게임할 수 있어야 돼. 아이맥스로 영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야, 이렇게까지 가까이서 봐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나와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한용 모터스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6천억이 있다면 말이죠. 6천억이 있다면. 참 허무맹랑한 생각이었지만 그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해야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칼 벤츠가 처음으로 말이 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소리야.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꿈꿔야 돼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냉소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제가 말한 거는 어쩌면 허무맹랑한 소리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런 허무맹랑한 것들이 계속 되어야만 우리의 밝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냉소주의에 빠져 있고 지나치게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해봐 어차피 안 될 건데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적어도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생각,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이런 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전화가 와서. 제 생각은 그렇고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아이디어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